간단하게 좀 본사 소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스틸코라는 회사고요. 이제 현재 유럽에서 점유율은, 미국은 워낙 이제 스트레스가 세고 유럽에서 점유율 한 2위 또는 3위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게팅게라는 회사가 아주 크고요. 2, 3, 4위 회사가 있습니다. 2위가 뭐 벨리메드, 3위가 밀레, 뭐 4위가 스틸코 이렇게 됐으면 이 2, 3, 4위가 합쳤어요. 1위를 잡으려고. 그래서 이제 합쳐가지고 한 1, 2, 2위 정도 되는 뭐 정도 회사가 됐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병원용 세척기, 멸균기, 초자 세척기, 뭐 GMP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한 1000여 대 이상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발표자는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존슨앤존슨에 한 오래 있었고, 한 20년 있었고, 그 다음에 게팅게 코리아 한국 지사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밀레에 있다가, 밀레가 스틸코를 합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스틸코로 옮겨왔게 됐고요. 그리고 챔버와 같이 세척 및 멸균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 20여 차례 이상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수술실은 또 처음입니다. 네.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적인 설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인 설계는 오염존과 더티존이죠. 클린존, 그 다음에 스테릴존이 나눠져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세척 전에는 오염존이죠. 그 다음에 세척을 하고 나오면은 클린존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멸균기를 통과해서 나가면은 스테릴존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근데 수술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기존에 처해 있는 환경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고, 유럽에서 예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유럽은 수술실에서 세척 멸균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고요. 제가 유럽의 뭐 공급실이라든지 다른 경우에 어떻게 이런 세척실, 멸균실을 설계를 하는지 한번 간단하게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45스퀘어미터다. 이걸 평으로 나중에 환산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경우에는, 공간이 넓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쭉 세척기를 깔고, 아마 선생님 지금들 계시는 병원의 중간 공급실에 내려가 보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공간이 좀 좁아집니다. 폭이 좁아지는 경우에는 멀티 챔버라 그래서 챔버 2개를 두고 할 수도 있어요. 한쪽은 세척을 하고 한쪽은 드라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공간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자동 시스템을 깔아줍니다. 또 이렇게 자동으로 뿌려져요. 뿌려주는데 이거는 기본입니다. 요즘 유럽의 모든 회사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아니, 모든 병원들이 다 이렇게 합니다. 기본입니다. 네, 기본입니다. 네. 그다음 여기 이제 유럽은 세척하기 전에 이렇게 초음파를 하게 돼 있거든요. 저 앞에 있는 게 초음파예요. 초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척기에 뿌려주는데, 또 앞에 또 벽이 있습니다. 벽이 있으면, 벽이 또 2군데 있으면 또 이렇게 깔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종합해보면 뭐냐 하면, 지금 선생님들이 처한 환경, 그 병원의 환경에 맞춰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기침이 자꾸 나오니 죄송합니다. 물 한 잔 좀 먹고 가겠습니다. 수술실 장비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설치가 제일 중요합니다. 설치. 이 설치 중에도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시는지 혹시? 뜨거운 물도 나와야 되고 찬물도 나와야 되고 배수도 돼야 되고 뭐 전기도 들어와야 되는데 이 중에 제일 뭐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어느 분이 배수라고 하시고, 네. 그 중에 배수의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가보면 배수가 잘 돼 있는 데는 물이 잘 빠져요. 그런데 배수가 잘 안 돼 있고 이렇게 꺾어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데는 물이 잘 안 빠져서 뭐 좀 고생하시는 데가 많죠. 물이 역류가 된다거나 그런 데가 많죠. 그런 데는 장비는 지금 보통 세척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뭐 좋은 회사들 장비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배수가 잘 연결이 안 되면 잘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멸균기. 멸균기도 지금 대략 플라즈마 과산화수소 멸균기 쓰시는 데도 있고 한 300리터급, 400리터급 스팀 쓰시는 데도 있잖아요. 멸균기가 물을 더 많이 먹을까요? 세척기가 물을 더 많이 먹을까요? 멸균기가 물을 더 먹습니다. 네. 세척기가 물을 더 쓰는데 어떻게 멸균기는 그 백큐ම් 펌프를 계속 이 차갑게 쿨링 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그 백큐ම් 펌프에 잠깐만요. 이게 일로 갔지? 네. 백큐ම් 펌프를 하기 때문에 그 멸균기도 배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배수가 꺾이거나 이상하게 원래 회사에서 이쪽 위치를 원했는데 뭐 저쪽 위치로 뭐 꺾어서 가거나 그러면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든지 뭐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이 생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 설명을 해도 이게 장비 잘못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세척기 이제 한번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척기 일반에 대해서. 초음파 세척기를 쓰시는 데는 아직도 좀 많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세척기는 무슨 용도로 쓰느냐? 사전 세척용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프리트리트먼트. 초음파를 하시고 난 다음에 꼭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네. 초음파 세척기는 사전 세척용 용도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초음파와 세제로 기구를 세척합니다. 그 세제가 들어가야 돼요. 알칼라인 세제가 대부분 들어가게 됩니다. 의료기기는 아닙니다. 의료기기는 아니고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초음파 세척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루멘이 있는 아주 복잡한 기구 이렇게 딱 꽂아가지고 물을 쏴주는 그런 종류의 초음파 세척기가 있고 그냥 트레이에다가 뭐 시제 같은 거 놓고 이렇게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종류 중에 우리나라는 뭘 많이 쓰느냐? 일반 용도를 많이 쓰세요. 일반 용도를 많이 쓰고요. 사이클 구성은 간단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미국의 예인데 미국은 초음파 세척기를 어떻게 쓰느냐? 그림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척기에 집어넣게 됩니다. 네. 네. 초음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음파 일반 용도가 있고요. 그 옆에 요즘에 이제 건조기, 초음파가 건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조기를 따로 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컴플렉스 인스트루먼트, 그래서 루멘이 있는, 가능관이 있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다빈치 있지 않습니까? XI, SI. 저런 것도 할 수 있는 초음파가 있습니다. 열소도까지 되는. 네. 두 번째, 세척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음파를 했으니까 세척을 해야 되겠죠? 이 세척기가 우리는 보통 이제 세척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 허가 명칭은 의료용 열소독기입니다. 의료용 열소독기입니다. 그러면 이 영문 명칭은 뭐냐? 영문 명칭은 워셔 디스인펙터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자면 세척 소독기입니다. 세척 소독기. 예전에는 뭐였냐 하면은 덜말 디스인펙터였어요. 열소독기였어요. 그러다가 이게 한 2000년도인가 90년도인가 1990년부터 바뀝니다. 워셔 디스인펙터로. 그래서 이제 세척 소독기고요. 스프레이한 방식으로 세척을 합니다. 스프레이한 방식으로. 선생님들 지금 집에서 식기세척기 많이 쓰시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른 게 뭐냐? 다른 거는 세척 후 열소독을 하는데 세척기는 대략 한 70도 할 거예요. 살균이라는 걸 할 겁니다. 얘는 90도로 합니다. 90도로 합니다. 그건 뒷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리고요. 크게 두 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이클. 수술기구 사이클과 일반 기구 사이클 두 개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지금 병원에서 쓰는데 보니까 세척기 사이클이 많은데요? 그거는 두 개의 사이클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 요청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수술기구 정말 간단한 거 만들어서 빠른 사이클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만들어준 거예요.
만들어준 거지 기본적으로 장비에 세팅되어 있는 거는 수술기구, 일반기구 하나 더 있습니다. 뺐는데 다빈치 기구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거는 손을 못 대요. 네, 다빈치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이렇게 했냐면은 수술실이기 때문에 수술기구 사이클을 많이 돌리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표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방식 중에서 선생님들이 선택해야 되는 게 물어볼 거예요. 전기 방식이 있고 스팀 방식이 있습니다. 물을 데우는. 왜냐? 90도의 뜨거운 물로 세척을 하기 때문에. 그럴 때인데 공급실은 보통 스팀을 쓰죠. 스팀이 공급이 되니까. 수술실은 스팀이 공급이 안 돼요. 스팀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전기 방식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전기 방식을 쓰면 전기를 늘려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시설과하고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보통 일반 세척기 같은 경우에 대략 한 600리터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한 10kW 정도의 전기가 필요해요. 기존에 전기가 없으면 그것도 좀 그런데, 근데 스팀보다는 낫죠. 스팀은 아예 끌어오기가 힘드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세척의 기본 원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열소독인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반 기구 사이클, 영어로 이제 A0 밸류 600입니다. 90도 1분입니다. 90도 1분. 이제 한국으로 하면은 대략 저준위 소독 이 정도가 되고요. 수술기구는 A0 밸류 3000입니다. 90도 5분에서 95도 1분까지 세팅이 됩니다. 90도 5분에서 95도 1분까지 세팅이 됩니다. 고준위 소독입니다. 고준위 소독이고요. 대부분 90도 5분 또는 93도 3분을 세팅을 많이 해놔요. 왜 95도 1분 하면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탱크 안에 물을 데우는데 90도에서 한 1도, 2도 올리는데 한 1분씩 걸리거든요. 그럼 차라리 95도까지 올리는데 물탱크 물 온도를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대부분 회사들이 90도 5분 또는 93도 3분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세제 세 가지 종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디엄 알칼라인 세제가 있습니다. 미디엄 알칼라인 세제. 이게 유럽의 기준 제품입니다. 유럽의 기준 제품. 그 다음에 보시면 하이 알칼라인 있죠? 하이 알칼라인은 요즘 거의 안 쓰세요. 근데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병원에서 우리는 세제를 3개 쓰고 있는데 라고 한다면 그건 하이 알칼라인을 쓰실 거예요. 하이 알칼라인을 쓰게 되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는 중화제를 써야 됩니다. 뉴트럴라이저를 써야 됩니다. 세게 쓸 거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뉴트럴 디터전트, 그래서 미국의 기준 제품 엔자임 세제가 있습니다. 엔자임으로 쓰는. 요거는 스테리스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만약에 스트레스 제품을 쓴다면 요 엔자임을 세제를 쓰실 것이고요. 이제 아마 뭐 전이나 벨리나 뭐 게팅게나 이렇게를 쓰신다면은 미디엄 알칼라인 세제를 쓰실 겁니다. 그러면 미디엄 알칼라인 세제를 나는 이 회사 거를 쓰고 있는데 A라는 회사를 쓰고 있는데 B 회사를 써도 되느냐? 네, 써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네, 왜냐? 기준에 그냥 미디엄 알칼라인을 쓰면 되니까. 단 바꿔야 되는 거는 회사마다 희석률이 달라요. 어떤 회사는 물 1리터에 0.5cc를 썼고 어떤 회사는 물 1리터에 0.3cc를 썼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바꿀 때는 꼭 그 바꾼 회사를 불러서 세제의 사용 희석률을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주세제고요. 요거만 쓰면 됩니다. 요 두 개 세제는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는데 요즘 많이 씁니다. 왜냐? 자, 뉴트럴라이저 중화제 말씀드렸죠. 중화제는 워낙 뭐 하이 알칼라인은 강하게 되면 중화제를 써서 좀 그 알칼라인이 센 거를 좀 잡아야 되는데, 하이 알칼라인은 저게 좋아요. 잘 닦입니다. 반짝반짝거립니다. 정말.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기구에 데미지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중화제까지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뭐 건조 촉진제 있죠. 린스에이드라고 합니다. 건조 촉진제. 이 건조 촉진제는 쓰게 되면 대략 시간이 한 5분, 6분 정도 빨라집니다. 드라이가 빨리 됩니다. 드라이가 빨리 됩니다. 건조가 빨리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 쓰십니다. 건조 촉진제를. 수술실은 또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쓰시고요. 대표적인 모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급실에서 쓰는 모델은 350리터짜리예요. 되게 커요. 수술실에서 쓰는 모델은 대부분 실사용 챔버 용량이 220리터짜리 이 제품을 많이 쓰세요. 220리터짜리. 이걸 많이 쓰시고요. 대략 와이드가 685 정도 되지 않습니까? 685 이 정도 되겠죠. 한 요 정도 되겠죠? 요 정도? 요거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뎁스도 한 697, 한 700 정도 되고요. 높이도 한 1960 정도 되고. 그래서 요걸 제일 많이 쓰세요. 큰 거는 스팀도 공급이 돼야 되고 해서 잘 많이 안 쓰시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장점이 뭐가 있냐면, 얘도 이제 얘를 선택할 때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얘가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지 이렇게 손으로 당기는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당기는 손으로 여는 거를 선택하셔야 돼요. 뒷공간이 없으면. 왜냐? 뒷공간이 없으면 이렇게 열어서 렉을 빼서 이렇게 렉을 넣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뒤에 공간이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렉으로 넣어서 뺐다 하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힌지드 도어는 없어도 돼요. 정말 급할 때는. 그래서 정말 공간이 할 때는 그렇고, 그래서 꼭 뭐 이렇게 장비를 선택하시는가 일을 하실 때는 한 2군데 회사 이상 불러가지고 물어보십시오. 이게 동작에 간섭이 받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안 되는데 슬라이딩을 사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도어 공간에 따라서 도어 선택이 이제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빈치는 요즘 다 됩니다. 예전에는 요 모델만 됐는데 요즘은 요 모델이 다 돼요. 다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건 뭐 특별히 정은 없고, 그 다음에 패스트 사이클. 패스트 사이클은 뭐냐면은 만약에 시간에 쫓기시면 패스트 사이클, 빨리 끝나는 거를 넣어야 됩니다. 사이클 타임이 빨리 끝나는. 패스트 사이클의 개념은 뭐냐면, 자, 뭐 사전 세척, 본 세척 이렇게 하잖아요. 세척 시간을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전 세척 시간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물을 미리 받아서 데워 놓고 있어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밖에 없습니다. 자, 사전 세척, 본 세척 65도예요. 그 하나를 미리 물을 막 받아놔서 데워 놓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90도예요. 그도 미리 물을 받아서 데워 놓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겠죠. 그러면은 미리 물을 받아놓고 데워 놓고 있지 않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자, 쭉 가다가 열소독이 됐어요. 온수가 대략 한 30도잖아요? 얘를 90도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열소독까지 들어갔는데 90도 올리는데 15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15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비 가열 물탱크가 없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들이 빠른 거를 원하시면, 네, 그 패스트 사이클로 물탱크 달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세척기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좀 더 궁금하시다 싶으면 챔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달려가서 한번 세미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스팀 멸균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멸균기는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멸균기 일반 한번 보시면 식약처에 등록된 정식 허가 명칭은 대형입니다. 고압 전기 멸균기입니다. 이게 대략 몇 리터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리터, 50리터 이상은 대형으로 치더라고요. 대형 고압 전기 멸균기고요. 영문 명칭은 스팀 스테릴라이저입니다. 스팀 스테릴라이저고요. 그 다음에 스팀으로 멸균을 하는데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중앙 공급, 중앙에서 스팀이 공급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2번째, 공급이 안 돼요. 그럴 때는 스팀 제너레이터, 한국말로 하면 보일러죠. 스팀 제너레이터를 달아야 됩니다. 스팀 제너레이터를 달아야 됩니다. 멸균기의 크기를 보시면 STU 기준으로 STU라고, 이게 멸균 유럽의 기본 STU 유닛 바스켓인데요. 얘가 몇 개 들어가느냐로 하는데, 대부분 지금 STU 4개 들어가는 300리터급 또는 6개가 들어가는 400리터급을 가장 많이 사용하세요. 요거를 지금 수술실에서는 뭐 더 큰 거는 공급실로 내려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참고사항은 세척기만큼 물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꼭 그 드레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그러면 사이클은 무슨 사이클이냐면은 대략 회사에서 한 8개 정도 사이클이 심어져 나올 거예요. 8개 정도 사이클 기본으로. 그 중에 많이 쓰시는 사이클이 뭐냐면은 134도 사이클입니다. 134도 사이클. 우리나라 기준이 3.5분이에요. 3.5분인데 대부분 회사들이 5분으로 세팅돼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들은 그걸 받으셔가지고, 이거 우리 3.5분으로 바꿔주세요 하실 수도 있고, 5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10분으로 할 수도 있고, 네, 그럼 변경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유럽사는 134도 사이클 5분으로 세팅이 돼서 나올 겁니다. 121도 사이클은
기본으로 적혀 있지만은 안 쓰죠. 요즘은 안 쓰는 거고. 그 다음 보이딕 테스트 사이클이 심어져 나올 겁니다. 보이딕 테스트 사이클은 대략 134도 3.5분으로 심어져 나올 거예요. 아침에 이제 보이딕 테스트를 하시니까. 그리고 나머지 뭐 헬릭스 테스트 사이클이라든지 프레온 사이클은 134도 18분에 이제 세팅이 되는데, 요거는 대부분 회사가 없어요. 없고 아마 옵션으로 그 장비를 구매를 하실 때 우리는 프레온 사이클을 넣어주세요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장비 고정을 할 겁니다. 지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유럽사는 없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멸균기의 사요수 한번 말씀드려요. 온도 134도 말씀드렸죠. 시간 3.5분 또는 5분. 압력도 이제 그래프에 나오죠. 나머지 중요한 게 스팀입니다. 스팀의 중요성입니다. 스팀 멸균기의 이제 앞으로 숙제와 미래 좀 말씀드리면 최신 역량인데, 아까도 이제 우리 송혁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유럽은 90% 이상 스팀으로 하거든요. 플라즈마 과산화수소 멸균기도 잘 안 써요. 예, 과산화수소 멸균기 잘 안 쓰고, 놀랄 일은 유럽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과산화수소 멸균기가 초창기에는 우리 한국의 휴먼메디텍이라는 제품이 많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휴먼메디텍. 지금은 이제 그 벨리메드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조인트를 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금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 가면은 한 대씩 꼭 있어요. 가보면, 제가 예전에 미국 병원을 많이 방문해봤는데, 요즘 유럽 병원 많이 방문하면 대여섯 번 정도 방문해봤는데, 스팀 멸균기 10대 있다면 한 과산화수소 멸균기 한 대, 두 대 정도 이렇게 있고, 이온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포르말린. 네, 포르말린은 이제 유럽 북부 쪽에서 좀 쓰고요. 남부 쪽에서는 좀 안 씁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올라가면 얘는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북부 쪽에 추운 데서 좀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스팀 멸균기 유럽 때 지금 가장 고민은 뭐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방식들이 전부 다 어떤 방식이냐면 옛날 기구들 방식으로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복강경 수술이 증가해가지고 복잡하고 막 관이 있는 수술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가진 수술 기구의 멸균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보다는 더 자세히 필요하던 거죠. 그래서 자동화로 합니다. 자동화로. BI도 자동화로 하고 보이딕도 자동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챔버 내에 NCG, Non-Condensable Gas라고 그러는데, NCG를 어떻게 자동으로 체크를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멸균기 생긴 건데요. 여기다 하나 파이프를 쭉 빼서 스팀을 좀 빼봅니다. 네. 지금 이 안에 에어가 없으면 스팀이 잘 전달이 되고, 위에는 이제 그 팬이죠. 돌아가고, 그래서 팬 바로 아래에는 온도가 좀 차갑죠. 블루색이니까. 그 위에는 좀 뜨겁죠. 스팀이 바로 올라오니까. 이 온도의 차이를 국제 기준의 ISO에 해가지고 평가를 해서 이 에어를 이제 얼마나 나오는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들어가면 패스고요. 자, 지금 이제 NCG가 지금 안에 지금 NCG 에어가 조금 있죠. 네. 이럴 때는 두 개의 온도 차이를 비교했을 때 열 전달이 좀 적어지죠. 네. 그래도 아직 마진 부분에는 들어옵니다. 네, 다음은 NCG가 많아요. 에어가 많아요. 그러면은 밑에 부분도 아주 차가워지죠. 팬 저것 때문에 차가워지기 때문에 요의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네, 체크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건데, 이제 유럽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서 이런 자동화로 많이 이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저온 과산화수소 멸균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일 많이 쓰시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팀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야, 이건 뭐 전기도 빼야 되고 막 드레인도 해야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3M 2호 100% 유해를 많이 쓰시는데, 이호는 도저히 수술실에 설치할 수가 없죠. 도저히 없으니 그 대안으로 이제 이 저온 과산화수소 멸균기를 많이 설치하시죠. 네.
저도 예전에 이제 존슨에서 한 20년 했었고요. 그래서 중앙공급실에서과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저온 멸균기 한번 보시면요. 이거는 이제 의료용 저온 과산화수소 멸균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산화수소로 멸균을 합니다. 플라즈마는 과산화수소를 없애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영문 명칭은 로우 템퍼러처, 저온, 베이퍼라이즈드 H2O2. H2O2가 과산화수소입니다. 멸균기고. 과산화수소로 멸균하는 거고요. 크게 3개 사이클 또는 4개 사이클이 있어요. 4개 사이클이 있는데, 대부분 회사가 4개 사이클이 있는데, 하나 웃긴 거는 뭐냐면은, 세척기나 멸균기나 초음파나 다 기본 프로그램이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개에서 40개, 60개까지. 근데 여기는 못 만들어내요. 터치를 못 합니다. 요거밖에 못 써요. 이 4개밖에 못 써요. 더 이상 못 만들어냅니다. 못 만들어내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부분 요거 쓰실 거예요. 루멘이 없는 일반 수술기구 사이클. 대부분 뭐 스탠다드 사이클, 숏 사이클이라는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리지드 스콥 하는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서블 스콥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롱 루멘 2m짜리 하는 사이클, 한 되게 4가지가 있을 거예요. 4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뭐 단점은 이미 아시고 계시죠. 수분에 약하고, 물을 흡수하는 재질이 있으며 과산화수소를 흡수하여 농도를 떨어뜨려서 사이클이 캔슬이 되죠. 돌다가 사이클이 캔슬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안에 수분이나 종이 같은 재질이 있으면 과산화수소 농도를 58%를 유지를 하는데 걔가 떨어져가지고 이제 캔슬이 나는 겁니다. 저온 멸균기 최신 경량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게 나온 지 대략 한 93년도에 이제 저희가 아니고 참 예전 회사죠. 개발을 했을 때 한 30년, 40년이 넘었죠.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 변화가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한 30개 정도 회사가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한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넘고, 지금 그래서 유럽의 회사들도 다 만들었어요. 뭐 게팅게든 저희든 뭐 다 만들어가지고 한 5년 전부터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 개발을 할 때 가장 이제 최신 경량으로 이제 생각했던 부분이 뭐냐면 작은 용량이에요. 용량이 너무 작은 겁니다. 용량이 작은데, 용량이 왜 작냐 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 방식은 챔버가 한 160리터 정도 되거든요. 160리터 정도 되는데 그 안에 철망이 하나 있잖아요. 이 철망이 하나 있어서 그 철망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철망 안이 93리터 정도 됩니다. 93리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산화수소가 멸균을 하고 그 과산화수소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이오가스는 에어레이션을 해서 없어주고, 그 과산화수소 멸균기는 플라즈마를 걸어서 없어줍니다. 근데 이 플라즈마가 이 챔버 안에서 발생을 하면 이 챔버에 못 써요. 챔버 안에 못 쓰기 때문에 챔버 안에 이렇게 조그만 철망을 둬서 그 안에만 넣게 됩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거는 플라즈마를 밖에서 발생을 시켜요. 밖에서 발생을 시키면 이 끝까지 쓸 수 있습니다. 챔버 전체를 쓸 수 있습니다. 챔버 전체를 쓸 수 있어서 요즘에 이제 뭐 미국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테크노에서, 세리스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한 136리터 정도 되고요. 저희도 한 140리터 정도 되고.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 다 그 플라즈마를 밖에서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챔버 용량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전 사이클 캔슬 방지라는 게 요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회사마다 테크놀로지는 다르겠지만은 습도 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습기가 제일 많이 이제 저하기 때문에 습도 센서 50% 정도면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제 사이클이 돌아간다고 보고, 그 챔버 내에 습도가 50%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사이클 스타트를 눌려도. 그래서 그 백큐ම් 펌프가 계속 당겨내죠. 물을, 습기를. 당겨내도 한 20분 동안 당겨내도 안 돼요. 그러면 뭐 캔슬이, 그건 너무 뭐 이상하게 물이 많은 거죠. 그거는 다시 꺼내서 다시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전 사이클 캔슬 방지를 위해서 습도 센서가 한 50% 이하로 이미 습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이제 누출 최소화인데,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럽의 경우 가스에 대한 공포가 점점점 찍어놨지 않습니까? 가스에 대한 공포가 있어서 이오가스는 전혀 안 쓰고 있고요. 포르말린도 좀 스웨덴이나 이쪽 북쪽에 좀 쓰고 있는, 왜냐하면 경량이 있고 남쪽은 아예 안 써요. 아예 안 쓰고. 그래서 가스 누출에 대해서 기준치보다 더 엄격합니다. 많이 엄격합니다. 많이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온 멸균기 종류 보시면 감마 이제 광선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페라세틱 애시드, 이제 과초산인데 이게 2005년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썼죠. 우리나라 수술실에 종합병원 수술실에서 정말 많이 썼습니다. 스테리스 시스템 1이라는 제품인데 모르겠어요. 순식간에 사라지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금은 이제 저기 내시경실 있죠. 내시경실에 이제 그 내시경 세척할 때 이 과초산을 씁니다. 근데 얘가 멸균도 돼요. 5분 하면 고준위 소독이고 10분 하면 멸균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초산은 이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과산화수소 멸균기 지금 쓰고 있고요. 포르말데하이드, 제가 이제 클릭은 안 해놨는데 포르말데하이드는 우리나라에서 한 30대 정도 깔려 있습니다. 포르말린 멸균기 공급실에 깔려 있는데 2022년에 단종이 됐어요. 네, 단종이 되면서 이거에 대안을 찾느라고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공급실에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이제 ETO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쓰고 있죠. 근데 3M 100% ETO가 대략 큰 게 한 254리터밖에 안 돼요. 제일 큰 게 사이즈가. 그래서 이제 그에 대안으로 포르말데하이드를 썼는데 이 포르말데하이드가 단종이 돼버리니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나라 한신이나 이런 데서 600리터짜리 EO를 지금 개발을 해서 아마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종합병원에 들어올지는 안 들어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현재는 저온 멸균으로 우리나라는 과초산과 EO밖에 없다. 과산화수소하고 EO밖에 없는데 수술실에 EO를 설치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니까 과산화수소 멸균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대안이 그거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집에서 사용하는 소독제는 3%에서 6%고요. 멸균온으로 사용하는 건 대략 한 58%, 전 세계 동일입니다. 과산화수소 58%입니다. 58%는 어떤 경험이냐면 딱 피부에 떨어지면 따고 하는, 네, 이거 따고 하는 이렇게 물집이 생기는 그런 경험입니다. 물집 올라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자 안전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테스트, 멸균력 검증하는데 이게 이제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오고 기구 안전, 그다음에 이제 기구도 이제 안전해야 되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이제 뭐 다빈치 기구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도 다빈치 기구 호환성 레터를 받은 회사가 하나 있어요.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 회사는 아마 이제 나중에 아마 물어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SP라고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네, SP라고 새로 나왔는데 SP는 여기 못 넣게 해요. 여기 못 넣게 하고 134도 사이클 3분에 돌리게 돼 있습니다. 또 세척도 세척기 넣지 말라 그러고 또 초음파 세척만 하라 그러고 하여튼 네. 좀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네. 원래 이게 재질이 고온에 잘 못 견디는 재질이었던 것 같은데 기존의 XI나 SI나 지금 SP 나오는 건 좀 견디는 것 같아요. 견뎌서 하여튼 이 과산화수소 멸균기에 못 넣게 해요. 네, 지금 나온 거는. 네, 다빈치도 있고, 그 다음에 기구 안전, 기구 호환성. 여기도 이제 뭐 어떤 기구가 되니 안 되니 뭐 이런 뭐 호환성, 뭐 A사의 제품이 되니 안 되니 있는데 이제 요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스테라드 거기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겠죠. 뭐 한 3, 40년 했으니까. 후발주자들은 많이 없어요. 그만큼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이제 어떻게 바뀌냐가 하면은 유럽은 기존의 의료기기 침이 MDD라는 게 있습니다. MDD. 이 MDD에서 MDR이라는 걸로 바뀝니다. MDR. 2024년 5월 정도죠. 지난달에 끝났습니다. 이 뭐냐면 MDD는 사전 승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MDR은 사전 인증 절차부터 해가지고 시판까지 다 감시하는 겁니다. 이게 2024년 5월까지 어제까지 유럽의 모든 의료기기가 다 바뀌었어요. 네, 강제적으로 다 바뀌었어요. 전환 배경은 2010년도 경우인데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에 치시면 나올 겁니다. 유방성형용 실리콘 물질로 인한 피해 때문에 일명 뭐 PIP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뭐 프랑스에서만 한 뭐 3만 명, 뭐 유럽에서만 한 2, 30만 명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얘 때문에 하여튼 법이 MDR로 바뀌었답니다. 네이버에서 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구 호환성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은 유럽의 모든 의료 장비 회사는 새로운 MDD에서 MDR로 바뀌었기 때문에 테스트를 다 새로 해야 돼요. 테스트를 새로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 스팀 멸균기가 있습니다. 우리 스팀 멸균기가 있으면 이거를 기존에 등록을 다 했잖아요. 유럽
EU에 다 등록을 했는데 얘를 재등록을 해야 돼요. 재등록을 하려면 어떤 걸 하냐면은 전자파 검사, 정기안전검사, 기술문서 심사를 다시 다 새로 해야 돼요. 2년 동안 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다 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월이죠. 오늘부터는 기존의 테스트는 유럽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유효하지 않고 EN ISO IEC 17025에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재실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료기기 등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각 기구하고 호환을 받았던 것들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서 그렇다고 우리가 뭐 이거를 저거를 받을까? 그래서 유럽의 그 어소시에이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뉴 MDR에서는 기존 테스트 리포트를 사용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토탈 도즈 개념이다. 토탈 도즈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테스트를 받을 때 뭐 0.6cc, 0.16cc가 어떤 사이클에 들어가면은 어떤 재질의 어떤 길이의 어떤 루멘이 된다라는 그 테스트 사이클을 가지고 통용이 되게 이렇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부로는 그렇게 지금 하는 걸로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클 테스트를 통한 기구 호환성을 인정받는 걸로 이렇게 이제 유럽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용자 안전.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한 가스를 어떻게 없애느냐. 이온은 한 2시간 멸균하고 한 10시간 이온 빼는 데 걸리죠. 에어레이션. 포르말린 멸균기는 6시간 걸려요. 전체 사이클 타임이.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 하고 나머지 한 4시간은 그 포르말린을 계속 공기 주입해가지고 이제 빼내는. 근데 플라즈마는 간단하죠. 한 4분, 5분밖에 안 걸리죠. 4분, 5분밖에.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워낙 거기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이 0.7 ppm일 거예요. 과산화수소. 공기 중에 나오는 게. 저희 같은 경우는 0.007, 유럽 거의 한 0.007 또는 뭐 0.07, 10배에서 뭐 70배 이상. 이렇게 아주 그 미국 기준보다 더 많이 이렇게 더 적게 나오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안전 부분 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거의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세척 멸균에 대한 장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제가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인건비가 많이 비싸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미국 가시면 아마 월급 한 3배 이상 받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제 인건비가 너무 오르고 인건비가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줘도 일하는 사람이 안 들어와요. 일하는 사람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쪽 멕시코 쪽에서 많이 오고 유럽은 저 남쪽에 아랍에서 많이 옵니다. 아랍에서 많이 오는데 그래도 잘 안 와서 이제 자동화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실도 이게 이제 어떻게 통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이게 자동으로 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아시아에도 하는 거고 요즘은 요 정도까지 갑니다. 이 정도까지 가고 요런 한번 보시면 네. 저기 포장도 기계가 합니다. 포장하고
포장하고 그다음에 세척하는 공간이 좀 거리가 멀다면 이런 로봇 하나 두셔도 돼요. 이렇게 가서 알아서 넣어줍니다. 알아서 넣어주고 알아서 빼줍니다. 네. 저기 옆에 반짝반짝하는 게 라이다라고 이제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쫙 스탑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거를 요 M8S를 만드는 공장이 한국에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시더라도 고장 나시더라도 AS가 빨리 갑니다. 빨리 가기 때문에 좀 거리가 머시면 한번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네 하고 저는